대법원 2020년 2월 21일 선고 2019-2-5238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 명령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의 구제 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해고 구제 명령 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 명령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둘째,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 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에 근로 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셋째, 근로자가 구제 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 권한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 기간 중에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 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종래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 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 지급 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6-2-30750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 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 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 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증권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의 모집, 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 공모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 확인, 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 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5항 제4호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편 구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위에서 살펴본 구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규제의 내용에 더하여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문헌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 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7-2 37215 판결 사건명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 청구 판시사항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법률이나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예측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와 함께 당의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위임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임 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취지와 목적, 위임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시사항 2. 화물 입출 항로의 징수 대상 시설에 항로나 정박지 등과 같은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남목 제2항 별표 1의 화물 입출항로 징수 대상 시설 중 수역시설에 관한 부분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 제3항과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남목 제2항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체계에다가 국내 항만 운영 정책의 특성과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 및 운영 실태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2013년 5월 6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8호 조항에 규정될 화물 입출항로의 징수 대상 시설에는 적어도 항로나 정박지 등과 같은 수역시설이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해양수산부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남목 제2항 별표 1의 화물 입출항로 징수 대상 시설 중 수역시설에 관한 부분 제1항 제1호 남목이 항만공사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8-2-67152 판결 사건명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 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갑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갑의 경우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자 갑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소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갑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갑의 경우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자 갑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 기간이 지났으므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갑이 2015년도 조정반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래에 조정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어서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위소는 부적법함에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